네, 안녕하세요. 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정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휴식의 중요성입니다. 네, 모든 분들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쉬는 거 중요하지, 휴식 중요하지 라는 부분들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확하게 휴식을 잘 취하고, 그리고 휴식을 잘 프로그램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집어넣는 분들은 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라는 스포츠는 상당히 강력한 운동입니다. 휴식을 제때제때 취하지 않고,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향상을 저해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건강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태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게 사이클에 대한 운동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건강상의 카테고리에서 적정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 대비해서 60% 내외 정도의 운동 강도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어떻죠? 보통 어필을 열심히 타기만 하더라도 자기 최대 심박 대비해서 90% 이상을 넘을 때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시합과 같은 페이스, 이런 강력한 운동범 같은 페이스에서는 어떻죠? 자기 최대 심박의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탐에도 불구하고 자기 최대 심박의 거의 80-90% 이상을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진행을 할 때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인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의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휴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인지 정도만 좀 해드리는 정도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타게 된다면 타격을 받는 우리 신체 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좀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심혈관계입니다. 정말 열심히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 1시간 이상 자기 최대 심박의 90% 내외 정도의 강도로 라이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과부하가 쉽게 걸릴 수 있는 파트가 심혈관계입니다. 특히나 이 심장이라는 녀석을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강한 시합, 마라톤 시합, 그리고 사이클 시합 선수분들에게 심장 수치 검사를 수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마라톤 시합, 그리고 사이클 시합을 참가하시는 선수분들에게 참가 후에, 시합 후에 피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심장 검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유의미하게 우리가 트리포닌 I라고 하는 효소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관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 트로포닌 I라고 하는 수치 자체가 우리가 심장이라는 심근, 심근이 좀 이렇게 데미지를 받고 손상을 받으면 우리가 트리포닌 I가 혈중에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수치가 높게 되면은 우리가 심근경색 혹은 심근염과 같은 좀 위험한 심장 질환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한 2일에서 3일 정도 회복기를 거치고 다시 피검사를 진행했었을 때는 다시 이런 트로포닌 I 수치가 정상 범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심장 근육이 회복을 하는 시간 또한 꽤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일에서 3일이라는 수치는 그냥 단편적인 예고, 길게는 일주일, 많으면 한 달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강력한 운동들을 연계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계속 심장에 타격을 받게 되면 당연히 심장은 무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심장이 무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심장에 대한 기능이 떨어질 것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사이클 스포츠의 퍼포먼스가 저하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심장에 데미지를 영구적으로 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꼭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 그 심장이라는 수치도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온 결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탈수겠죠. 이렇게 자전거를 타게 되면, 특히나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자전거를 타게 되면 땀이 많이 나오잖아요. 땀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신장에 대한 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받게 된다. 그런 기관들이 제때제때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영구적인 신장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관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신경계입니다. 신경계.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어느 정도 리듬을 맞춰 가지고 신체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자율신경계 과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교감신경이 향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인체는 흥분 상태, 그리고 열이 많아져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당연히 운동 퍼포먼스가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운동 퍼포먼스 저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과민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인체에 많은 염증 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성 호르몬들도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면역계에 대한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 훈련을 강하게, 그리고 회복 없이, 휴식 없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부분들을 꼭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되는 게 근골격계가 있겠죠. 무릎 관절, 그리고 인대, 그리고 허리 관절, 그리고 인대, 그리고 주위 근육군들에 대한 피로도는 당연히 많이 높아질 수 있고, 많이 고려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추와 그리고 어깨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골격계에서도 적절한 휴식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지 않는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무릎 관절이나 허리 관절, 어깨 관절, 목 관절, 그리고 주위 근육군들, 인대 조직, 이런 연부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부 조직들이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사이클이라는 게 자기 신체에 상당히 부하를 과도하게 주고 쉽게 줄 수 있는 스포츠다라는 걸 꼭 인지해 주시고, 생명에 위험한 이런 만성적 질환과 그리고 이런 질병에 노출되기도 쉬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휴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추후에 좀 더 세부화시켜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라이딩,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